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농어촌 시골 마을에 청년 인구가 줄면서 전남 지자체에서는 파격적인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만원 주택은 물론 일부 지자체는 공사와 손을 잡고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 주택을 제공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영안군 3호 일대입니다. 이곳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새 집에 입주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고 말합니다. 며칠 살아보니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들이 앞으로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암에서는 최근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영암군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주택 공급 협약을 체결해 임대아파트 200호 가운데 30호 배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6년까지 모든 세대의 입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없이 예치금 100만 원을 내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월 임대료도 없이 별도의 관리비만 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LH와 협업을 했습니다. LH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 군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영암에서 정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남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공공실버 복지주택,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행복주택, 월 만원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만원주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입주 비용은 다르지만 평균 9만 원 안팎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만원주택을 최대 1,000호까지 공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해 추가 주택 공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남은 청년층 유입과 인구 유출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며 최근 강진구는 농촌 빈집을 수리해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국 지자체 20여 곳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다양한 주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남에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정책 시행 이후 주민들의 반응과 또 앞으로의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장혜연 기자, 영암군의 공공임대 아파트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영암군이 LH와 손잡고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정책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예치금 100만 원을 내면 관리비만 부담하며 최대 6년 동안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민 사이에서는 집값 부담이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 모집이 끝났는데도 언제 추가 모집을 하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내년에 7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입주민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은 현재 확보된 상태로 내년 3월에는 입주민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영암군 사례 외에도 이번에 전남도가 내놓은 주거 정책 중에 만원 주택이 있는데요. 내년 시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남도는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으로 보증금 없이 월 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진도군과 고흥군은 설계 작업에 들어갔고 내년 2월에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수용 가능한 세대도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네, 이런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덕분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신청자에 비해 가구 수가 적어 규모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장혜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전국 곳곳에서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경남 도내 학교의 현실, 그리고 지역의 노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이 꽉 찼던 교실 모습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빨라지는 소멸의 시계, 사실 멈출 수는 없죠. 지금 경남의 학교 풍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잊히기 전에 애쓰고 있는 지역의 노력도 함께 조명합니다. 김해시 한림면 가산마을에 유일했던 학교.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는 15년 전 졸업생 3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반에 60명씩 6학급, 전교생 300명이 넘는 때도 있었습니다. 참 잘 나갈 때는 이 학교에만 운영 잘 될 때는 그거로 이랬는데 밤 되면 뭐 그만 이러고 이거 안 좋지. 이거 뭐 살리려고 해보이 되지도 안 하고 뭐 학생 수도 그거 하고 다니까 뭐. 경상남도는 인구 절벽 앞에 바짝 서 있습니다. 2024년 경남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2만 3천여 명. 지난해보다 약 3,4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오는 2026년이면 10,000명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경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이곳 화정면에만 무려 4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화정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두 학년을 합쳐도 겨우 3명. 3학년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이 복식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는 정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작은 학교를 가급적이면 살려서 지방의 학교를 두려고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작은 학교는 교실 재구조화 사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학생들은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부산에서는 반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친구들이 적어서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학용품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하니까 좋고요.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서 화정초등학교가 난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첫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인 학교. 지역 소멸 위기 속에 학교는 마을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을이 살려면 학교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고 학교가 좀 살아있으면 그 지역의 마을도 좀 존재가 오래가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취재한 김수정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지난 봄 취재 이후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취재 당시만 해도 경남 의령 화정초등학교 학생이 9명이었는데 지금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금 화정초 병설유치원에서 내년 3월 입학하게 될 1학년 학생도 4명이나 됩니다. 현재는 3학년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이 복식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학기 중간에는 학급을 변경할 수 없어서 학교 측은 내년이면 이 복식 학급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 덕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힘을 합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까지 만들어서 전학이나 입학할 가족을 찾고 있는데요. 임대주택에는 모두 10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2가구가 남았고 이 2가구도 심의 단계라고 학교 측에서 전해왔습니다. 게다가 공유교육이라고 해서 의령군 서부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 4곳이 매주 화요일 오후에 하나의 초등학교에 모입니다. 작은 규모로 할 수 없는 활동, 예를 들면 축구나 토론, 합창 같은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 작은 학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김수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기부금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 등을 담은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 행사나 지역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12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방문할 수 있는, 그래서 방문하고 하룻밤이라도 더 묵고 또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2차, 3차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유인을 위해서라도 방문형, 체험형, 숙박형 이런 형태의 답례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다각도의 변화가 생기면서 지자체들도 이에 맞춘 전략들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다혜 기자, 먼저 달라진 고향사랑 기부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장 큰 변화는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이 어떤 목적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서 깜깜이 기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각종 복지나 이벤트, 여러 특색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서 사업의 목적을 보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민간 플랫폼, 즉 기부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다른 민간 기부 사이트를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의 편의뿐 아니라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라진 제도에 맞춰서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요? 네, 제도가 보완되면서 출향 향후 행사에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한 기부 홍보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기부자를 대상으로 지역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권, 입장권 등으로 답례품을 확대해서 기부자가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는데요. 강원 평창군은 곧 개막하는 송어축제 할인권을 기부자에게 선물하고 전남 보성군에서도 템플스테이 이용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서 기부자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